83페이지 환지처분. 자, 환지처분의 의의는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 사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지 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무슨 처분하기 위해서?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한다. 그 내용이죠. 즉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교부나 환지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무슨 처분? 행정처분이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서 결정해주는 행정처분. 무슨 대상? 행정쟁송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기속처분, 기속은 자유구속, 시행자 마음대로 해 못해? 못해. 그게 바로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그 다음에 설권적 처분하면 무슨 권? 소유권. 아까 똑같은 설권적이 나와도 환지의 정지는 사용 수익권. 여기는 무슨 권? 소유권. 그래서 참고 판례를 보면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환지 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 처분은 뭐다? 위법이란 말 무효야. 무효. 그래서 아까 기속처분이야. 그게 기속처분.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안 하면 그게 위법해서 무효 이렇게 돼 있어. 그걸 기속처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절차, 공고공람.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뭐하면? 완료하면 공사 완료, 공고, 그리고 공람. 그래서 공람하니까 며칠? 14일 이상. 그래서 소유자 의견 받겠죠. 자, 공고하고 2번 준공검사 신청 등이란 시행자는 공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정권자에 의해서 뭐를 신청?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지 처분의 시기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뭐 받고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안에 환지 처분한다. 근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라. 요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 시험에서 절차 문제를 많이 냈던 부분이 이거죠. 지금 환지 처분의 시기라는 것은 자, 공사가 완료되거든. 자, 공사 완료했다고 뭐하라? 공고. 그리고 공람. 해서 이때 14일 이상 의견 바르더라. 그리고 무슨 검사? 준공검사. 그리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라. 이 내용이에요. 왜 이걸 자꾸 시험에 냈느냐면 자, 공사 완료는 시행자가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시행자가 완료해서 공사 완료 공고 공람도 시행자고 이때 준공검사가 누가 하죠? 지정권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완료되면 공고부터 했어요? 검사부터 받았어요? 검사부터. 요거 먼저인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래서 신경 쓰셔야 돼.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요거 빼고는 자, 공사 완료되면 보고해서 뭐부터? 검사 받고 공고가 나중인데 요건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리고 요 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 역시 누가 해요? 시행자가 하는 거야. 요 순서. 그러니까 바뀐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낸 게 여기죠. 지정권자가 뭐 하게 되면 시행자라면 완료되는 대로 공고하고 여기도 지정권자가 완료하겠죠. 공고. 그러고 공고되면은 자,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라야.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 뭐 없이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시험에서 지정권자가 시행한다는 공사 완료 공고되면 바로 며칠 60일 안에 환지 처분. 일반 시행자들은 공고하고 뭐 받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고 60일이야. 요거 시험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공고하고 검사가 순서가 뭐가 먼저? 검사 먼저, 공고 나중. 근데 환지 방식만 유일하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니까 기억하고, 시험에서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그러면 거기는 검사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뭐한 날로? 공고일로 60일 이렇게 나와. 그거 혼동하지 않도록요. 맨 밑에 환지 처분 절차. 환지 처분 절차는 반드시 시행자가 어디서 정한 대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뭐 해야 돼? 통지하고 여기 뭐 했어? 공고. 지금까지는 환지 계획이나 환지 정지는 공고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여기서 마지막 통지하고 공고했죠. 자, 공고에다 동그라미. 자, 환지 처분 공고했다. 그러면 요 공고일에 역시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돼야 무슨 권 취득?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공고하고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이 취득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환지 처분의 효과. 환지 처분의 효과란 뒤에다, 환지 처분 효과 그러면 뒤에다가 뭐가 확정돼? 권리 확정돼. 자, 여기서 권리가 무슨 권? 소유권을 말해.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 돼야 비로소 소유권이 확정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때 우리 확정되면 시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시기는 두 가지. 소멸이냐 취득이냐 또는 이전이냐. 간혹가다 소멸 대신에 상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일단 두 가지로. 그럼 소멸과 상실은 환지 처분의 무슨 날? 공고일이죠. 환지 처분 공고가 되면 소멸 상실. 취득과 이전은 공고일의 다음 날로. 그러니까 환지 처분 문제 나오면 무조건 시기는 둘 중에 하나야. 공고일로 하는지 공고일 다음 날로 할 건지. 하여튼 요게 정리가 돼야 환지 처분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권리라고 그랬는데 그 권리가 확정된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이제 권리를 보면 1번 권리 이전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권리 이전 무슨 권? 소유권 이전이야. 그럼 소유권 이전은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 분명히 써놨어. 공고일 다음 날이라고. 그런데 1번 원칙적 효과 괄호소 어디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이 돼. 옮겨가는 것은 당연히 종전에서 환지로야.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예외적 효과는 어디에? 종전 토지에 존속 안 넘어가고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주의할 건 권리 이전하고 나오면 당연히 공고일의 다음 날에 어디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종전 토지에 남아있는 게 있다 그 말이야. 남아있는 거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 1번 기억으로 돼 있죠.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이야. 종전 토지에 전소가는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은 환지 처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어디에?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이 돼. 자, 주의사항 하나 써놨죠.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이라도 밑줄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나 권리관계는 환지로 뭐해? 이전된다. 행정재판상의 처분은 종전토지에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목적?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처분이나 권리관계는 환지로 옮겨간다고 돼 있어. 그럼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조세 체납. 조세 체납됐어. 뭐 안 냈다고? 세금 안 낸 건 어떻게? 여러분 땅으로 쫓아가는 거야. 환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무슨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니까 뭐가 멋있는데 그 말이 바로 세금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세금 안 낸 거 어디로? 환지로 가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대한민국에 다 면제돼도 뭐는 안 돼. 세금 면제는 없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멋있게 써졌는데 뭐가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그 말이야. 세금 안 내면 어디로? 환지로 쫓아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에다 따라가 있어. 그 다음에 니은 지역권. 무조건 지역권도 어디에 있다? 종전, 토지에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첫 줄 그 다만하고 그 줄 끝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될 때 뭐한다? 소멸. 처음부터 소멸되는 거 아니야. 지역권은 종전토에 존속하는 걸로 하되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단서가 나와야 돼. 그래야 공고일에 소멸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시 이제 원칙으로 가볼게요. 예외를 먼저 했으니까. 원칙의 기억.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간주한다. 그때 이제 화살표 종전 토지에 존속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는 동일성 잃지 않고 새로운 토지로 그대로 뭐한다? 이점. 그 새로운 토지를 뭐라고? 환지라고 한다. 니은 환지 계획에서 밑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자, 그게 환지 부지정 토지. 그럼 환지 부지정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종료한 때 소멸한다 그랬어. 그럼 환지 부지정 토지는 미리 돈 받았죠. 청산금은 돈은 미리 받았어. 받아놓고 사용수익 정지시켰죠. 정지시켜나 소멸되는 날은 언제다? 공고일로 와요. 환지 처분 공고일로. 그러니까 모든 법률상의 소멸은 미리 돈 받았고 사용수익 정지를 하고 있더라도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소멸은 무슨 날? 공고일. 환지 처분 공고일이 돼야 소멸된다. 그 다음 반달고로 2번 입체환지 효과. 입체환지는 아까 무슨 권 받았죠? 구분 소유권 공유지분 받았어. 어느 날짜로? 공고일에 다음 날로 받았어. 그 정도는 알겠죠? 다음 날로 받았어. 그 대신에 2번 저당권이 공유지분에 존재한다. 그때 종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당의 건축물의 일부나 그 건축물인 토지 공유지분에 뭐한다?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권리 중에 무슨 것만 종전토지에 있다? 지역권만. 지역권만 종전토지에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역권이 아닌 나머지 권리는 전부 새로운 쪽으로 다 따라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체환지 받았다. 그래서 건물에 구분 소유권 받았어. 뭐 저당권 설정된 것도 언제? 공고일 다음 날 거기 따라와서 존재하고 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권리 중에 무슨 것만 종전토지? 지역권만. 그러면 지역권이 아닌 나머지 권리는 무조건 새로운 땅으로 다 넘어온다냐.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에 다 거기 설정, 다 거기 따라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의 취득.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무슨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당의 채비지를 뭐한 사람? 매입한 사람. 그 사람이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고 돼 있어. 원래 소유권을 여러분 취득하는 건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되면 자동으로 취득을 해. 근데 환지 예정지 지정됐을 때 여러분들이 채비지 처분하면 여러분이 샀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샀다. 그럼 그 날짜로 등기 못해? 못해. 자, 저기 아까 밑줄 건 자리다. 소유권 이전 등기 언제 해야 돼? 환지 처분 공고 후에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 채비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할 때 여러분한테 통지가 온다는 이야기야. 지금 환지 처분 공고됐으니까 등기할 일이 있으면 등기하라고 통지를 해줘. 그럼 그놈 갖고 가서 뭐 하면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야. 아셨지? 그러니까 채비지 취득한 우리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채비지 팔면 여러분이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다고 그래서 사면 저렴하게 사잖아. 그 대신에 우리 이전 등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돈 많이 벌지.
근데 우리는 등기 안 해주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채비지는 처음에 등기 돼 안 돼? 안 돼. 그냥 계약서만 있는 거야. 계약서만. 그놈 갖고 있고, 자, 환지 처분 공고 통지 받으면 그놈 갖고 와서 뭐 할 수 있어? 등기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그걸 많이 써. 일반적인 건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한다. 근데 환지 예정지 채비지만큼은 바로 취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가서 무슨 등기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채비지 처분 관리의 2번 보세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채비지나 보류지를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 누가 하면? 행정청 시행자가 할 때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다만 신탁계약에 의해서 채비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그랬어. 신탁계약이 아까 누구였나요? 혹시 민간 시행자 기억나요? 민간.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민간 시행자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채비지를 처분할 때는 법률을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행정청이 할 때는 법률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민간인이 하는 무슨 계약? 신탁계약. 그럴 때는 채비지 처분하는 대로 법률을 준용한다.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이제 그 부분이야. 행정청은 불러 문제가 안 나와. 그 다음에 학교 등의 조성토지 공급 가격은 둘째 줄 끝문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보다 어떻게? 이하로. 수용이든 환지든 똑같아 이 가격은. 수용이나 환지 모두 다 자 감정가격 이하로 주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종류는 아직은 안 보셔도 돼. 7월 달에 가서 문제 풀 때 다시 보시는 걸로 하고 그 밑에 환지 처분의 후속 조치로 청산금이 나와 있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에 의한 적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과부족을 어떻게 금전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전으로 개별적이야. 그러니까 시행자하고 여러분하고 소유자 간에 뭐로 개별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거지. 여러분이 증환지 받았으면 돈 내놔야죠. 감환지 받아서 돈 받아가야죠. 그래서 시행자와 소유자 간에 개별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절차를 청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법적 성질 자 1번 시행자가 징수한다고 그랬어. 어떤 경우 징수야? 증환지. 증환지 받은 사람은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래서 그 부당이득의 반환금의 성질로 징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시행자가 교부한다. 감환지겠죠. 그래서 이건 손실 보상금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서 청산금의 결정과 확정. 요 근래 시험 결정 확정 계속 나왔죠 지금. 결정은 청산금은 뭐 할 때 결정?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환지 부지정이죠. 그럼 부지정에 미리 주잖아. 청산금을 뭐 할 때? 교부할 때 결정돼. 교부는 미리 준다고 그랬죠. 환지 처분 전에도 미리 주니까 교부할 때 결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결정은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 근데 환지 부지정 나오거든. 청산금 교부할 때. 작년도도 나왔던 시험 문제 이건. 그 다음에 2번 청산금의 확정은 공고가 있은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확정돼. 확정. 그 다음에 참고사항 청산금의 교부 청구권이나 납부 의무는 환지 처분 공고일 무슨 날? 다음 날 확정된다.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징수 교부의 시기는 자 원칙 다시 한번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확정된 청산금 징수 교부한다. 예외로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에 언제? 환지 계획 인가 후 미리 교부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징수 교부의 원칙 일괄, 예외는 분할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증환지 받았다. 땅으로 이익을 본 거지 돈으로 본 건 아니죠. 그리고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뭐로? 분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방식 원칙은 일괄, 예외는 뭐다? 분할이에요.
다음에 강제징수 또 나왔죠. 행정청 시행자는 직접 강제징수한다. 다음 장에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시장 등에게 뭐한다? 징수 위탁할 수 있다. 다음에 4번 공탁 나와 있고 3번 청산금 소멸시효. 청산금은 이 법이나 도시정비법 모두 다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죠. 그럼 여기서 5년은 어느 날 기준 5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 확정된 날이니까 확정된 날로 시작하니까 공고일 다음 날부터 5년. 자, 권리조정하고 또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가 나왔죠. 왜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권리조정은 우리 2번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까 어디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도 나오고 또 지금처럼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할 때에도 권리조정 문제가 반드시 2번이 나와. 근데 2번이 나오는데 2번 다 하라는 건 아니죠. 요것 때문이죠. 환지 예정지 지정 뭐였어요? 임의적 절차잖아. 임의적. 그러니까 임의적이니까 만약 여기서 지정했으면 권리조정 여기서 적용하고 안 하고 넘어왔으면 언제? 환지 처분. 그래서 2군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를 여러분 지정했으면 거기서 뭐를 해줘야 돼? 권리조정 문제를 해줘야 돼. 근데 지정을 안 하고 넘어왔으면 언제 해줘야 돼? 환지 처분할 때 그걸 해줘야 돼. 그래서 2군데가 들어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권리조정이 왜 2군데가 있다? 그렇게 물으면 자, 환지 예정지도 할 때에 또는 환지 처분할 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으면 거기서 이미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환지 처분할 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예정지 지정을 안 하고 넘어오면 언제 해줘야 돼? 환지 처분할 때 이 내용을 해줘야 된다. 되셨지? 2군데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환지 등기가 나와 있죠. 환지 등기는 이제 필기 안 해도 되게끔 다 써놨어. 자,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원칙은 등기 안 해. 이게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자, 우리 민법에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게 바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야. 그런데 제3자에게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여러분 거 맞아. 갖고 있으면. 근데 그걸 팔아먹을 수는 없어. 왜? 이름이 내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론 뭐야? 처분하려면 등기 내 앞으로 옮겨놓으란 이야기야. 왜 그렇게 되느냐? 다수의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가 뭐하다? 불일치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환지예정지시에 채비지로 지정된 땅이 있어. 그거 처분했어. 그럼 새로 산 사람 등기부하고 나하고 같아 틀려. 다르다는 이야기잖아. 그럴 때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로 하는 거야. 예외로. 자, 아까 등기 원칙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등기하겠다는 건 그 뒤에가 뭐라고 돼 있어? 특례 규정을 해야 특례 규정. 특례 규정 뒤에다가 3개만 써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시행자가 어떻게 한다? 일괄적이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특례죠. 안 해도 될 등기를 누가 해줘? 시행자가. 또 일괄로 그 말은 뭐가 왜 특례야 이것도? 다 개별이잖아. 개별 등기. 우리 등기는 원래 개별 등기인데 일괄. 그 다음에 단독은 당사자 공동이야. 근데 시행자가 어떻게? 혼자서. 그래서 이런 특례를 인정한다. 그 뜻이야. 결론. 자, 등기부상하고 실제 권리가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해줘야 돼. 요렇게 해준 이유는 결론은 뭐 하려고? 처분이야. 처분 때문에 요렇게 해야 돼. 처분 안 하면 여러분들 끝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해도 돼. 여러분 앞으로 안 옮겨놔도. 근데 언젠가는 처분하거나 내가 죽으면 상속이 되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안 해놓으면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2번 등기 촉탁 신청은 날짜만 확인하시면 돼. 공고하고 며칠? 14일 안에. 공고하고 14일 안에 하면 돼. 그 대신에 그 도시정비법에 가도 이 내용 똑같이 나오겠죠? 그때 14일 이내가 지체 없이냐 그것만 구분하면 돼. 여기는 14일 이내고 도시정비법은 지체 없이로 돼 있어. 내용은 똑같이 돼놨어.
자, 결론은 환지 처분하든 분양 처분은 물권 변동에 따른 등기니까 별로 해야 안 해? 안 하게 돼 있어. 여기는 14일. 나중에 우리 분양 등기한다. 그럼 며칠? 거기는 뭐라고? 지체 없이. 그것만 나중에 한번 해드릴 건데 미리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등기 제한한다고 돼 있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부터 누구의 등기? 시행자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해놨죠. 다만 예외는 하나 인정한다 써놨고, 그 다음에 감가보상금. 이 감가보상금은 청산금하고는 별개예요. 아까 청산금은 누구하고 누가 개별적으로? 시행자하고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주고받는 돈이야. 요거는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통째로 주는 돈이야. 모든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청산금하고는 별개고, 그 안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소유자가 100명이야. 그럼 100명한테 다 골고루 나눠줘야 돼. 그걸 감가보상금이라고 그래. 청산금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소유자가. 나는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감가보상금이 발생하면 모든 소유자나 임차권자 어떻게 다 골고루 받게 되는 돈, 이걸 감가보상금이라고 그래. 왜 발생하는가? 1번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했을 때. 두 번째 조건,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뭐 되면 감소가 됐어. 그때 차액에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지급 대상자는 그 구역 안에 어떤 사람, 모든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을 대상으로 해. 단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제외돼. 그 사람들은 받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예로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시행 전에 한 50억이 나왔다. 시행 전에 땅값이 50억이 나왔고, 그때 소유자가 갖고 있는 게 45억이고, 자, 공공시설 용지가 5억이다. 이때 이 소유자가 갖고 있는 45억은 소유자가 100명, 임차권자 20명, 만약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얼마다? 45억이다. 이렇게 드렸어. 그러면 시행 후에는 전체 금액은 당연히 증가되죠. 100억 이렇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 근데 소유자에게 돌아간 게 40억, 공공용지가 60억. 그러니까 뭐가 줄었어? 소유자의 금액이 45억에서 40억 줄었어. 얼마가? 5억 줄었어. 그럼 5억을 누구한테 줘? 100명, 20명한테 다 골고루 나눠줄 때 그걸 뭐라고 그래? 감가보상금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행자가 누구일 때? 행정청일 때 발생해. 만약에 여러분이 시행했어. 이렇게 안 해.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 아닌데 이렇게 안 하겠지. 45억 하면 500억 늘리려고 그렇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은 조합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행자가 하다 보면 뭐를 많이, 공공용지를 너무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여기 좀 줄었어. 그러니까 결론은 최소한 소유자의 금액은 어떻게 하라?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45억 했는데 45억 주는 게 더 어려워, 쉬워? 어렵잖아, 절차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본 얼마 45억 맞춰주면 절대 이럴 일이 없지.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한 적은 없어.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장 가서 감가보상금 글자 보이면 시행자 이름 찾으면 돼. 누구? 행정자, 이 말만 쳐야 돼. 그럼 조합이 시행했다 이런 거 생겨 안 생겨? 절대 안 생겨. 소유자가 했다 절대 안 생겨.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 돼. 조합이 한 경우 감가보상금 발생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하고 찾으라는 얘기야. 다음 비용부담. 비용부담은 당연히 원칙은 시행자 부담 원칙이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및 도시개발 채권이야. 공법에서는 무조건 특별회계라는 글자 보이면 어디에 설치한다? 지자체에 설치한다. 그 말부터 기억하면 돼. 무슨 특별회계, 하여튼 특별회계라고 나오면 모두 지자체에 설치한 돈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앞에 이름 따라 적으면 돼. 뭐 하려고? 도시 개발하려고 만든 특별회계야. 우리 주택법 배울 때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배웠죠. 그럼 특별회계도 어디에 있어? 지자체에 있어. 그러니까 모든 특별회계는 어디에 있어? 지자체에 설치된 돈이야. 그래서 1번 특별회계 설치해서 특별회계 설치는 시도지사 또는 누구? 시장. 그게 바로 지자체야.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설치 지원 등을 위해서 지자체에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에 특별회계 운영하면 무조건 보고하라 그러면 지자체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 국장에게 보고하면 돼. 그 다음에 설치 및 운영관리나 무조건 조례 찾으면 돼. 설치 운영에 관해서 뭐로 정한다? 조례. 어디에 설치했으니까? 지자체에 설치했으니까 모든 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그 세 가지가 공통사항이야. 특별회계 그럼 지자체, 보고하라 국장, 설치 운영 문제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건 공통사항이야. 인원만 갖고도 다른 거 다 풀어내시면 돼. 그 다음 도시개발 채권. 오늘 채권이 두 번째 나왔죠? 무슨 채권?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토지상환 채권은 어디 뭐냐면 수용 방식만 나왔어. 근데 도시개발 채권은 모든 방식에서 다 발행할 수 있어. 모든 방식에서. 반드시 토지상환 채권 어디 방식? 수용이라고 써져 있어야 돼. 환지 써놓으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기는 수용이든 환지든 필요하면 다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할 수가 있죠. 자, 먼저 발행. 지자체의 장 해놓고 괄호 누구? 시도지사야. 지자체장 중에서도 시도지사가 역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의 승인은 유일하게 누구로 돼 있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이야. 행자부 장관의 승인. 그러니까 공법에서 행자부 장관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우선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때 승인권이 누구한테? 행자부 장관. 혹시 우리 비용부담 기억나요? 기출문제 하신 분들 비용부담. 자, 시도가 서로 달랐을 때 협의 안 되면 누가 결정한다? 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비용부담에서 기억하셔야 돼. 비용부담. 비용부담 뭐가 서로 달라? 시도가 서로 달라. 그럴 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장이 아니라 여기 누구로 돼 있어? 행자부 장관이 그걸 결정해 주게 돼 있어. 그래서 공법 시간에 나오는 행자부 장관은 두 번 있어. 여기하고 비용에 협의 안 됐을 때. 그놈이라도 기억하면 답은 찾아지실 거야. 자, 소멸시효가 나와.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 기산, 원금 얼마? 5년, 이자는 2년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발행 방법은 자, 동그라미 1번 등록기관의 등록 발행 아니면 뭐로? 무기명 발행이야. 무기명. 오늘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이잖아. 그거에 반대인 무기명도 있고 등록 발행 두 가지 발행 방식이 있어. 그리고 2번 채권의 상환은 5년 내지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그래서 원래 동법상 채권은 대표적으로 10년이지 10년. 근데 요거는 최소를 몇 년? 5년에서 10년으로 정해놨어. 그 다음에 이율도 누가 어디서 정해? 조례로. 왜 조례 나와? 시도지사가 발행했어.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 그래서 다시 행자부 장관 뭐? 승인이 필요하죠. 잘못해놨네. 그는 행정자치부인데 그건 안 고쳐놨네. 거기에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위에 거는 맞춰놨고 아까 발행의 승인 행정자치부 여기도 행정자치부 장관 이름 좀 고쳐놓으시고 그것만 안 고쳐놨네 어떻게. 자, 그 다음 장 도시개발 채권 매입이 나와. 그러면 이 채권은 누가 매입을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한다 해서 1번 수용사용 방식. 수용사용 방식에서 그 줄 첫 줄 끝에 시행자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럼 국가부터 지방공사니까 누구예요? 공공시행자. 그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밑줄 뭐 체결한 사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이때는 공공시행자는 매입 안 해요. 공공시행자하고 뭐 맺은 사람? 도급계약 체결한 사람이 대신 매입을 해줘야 돼. 근데 2번에 보면 위 일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의. 그럼 1번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니까 누구야?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들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민간시행자 스스로 매입을 해야 돼. 차이점이죠. 공공시행자는 매입해 안 해? 안 하고 누가 대신 매입? 도급계약 체결한 사람이 매입을 해줘.
근데 2번에서는 누구는 민간일 때는 민간 시행자가 직접 매입을 해야 돼. 그 차이예요. 공공은 공공시행자는 매입을 안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입을 해. 근데 민간 시행자 할 때는 민간 시행자가 직접 매입을 해야 돼. 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중에 특히 무슨 허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가 매입해. 지난번 시험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 그래서 틀렸어.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 중에서 무슨 허가? 형질 변경.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사람만 매입해야 돼. 4번은 우리 시험에는 내지는 않아. 오늘 어차피 의제 협의된 상황이니까 따로 할 필요 없어. 3번까지는 구분하시고. 이제 보칙에 공공시설 관리가 나와. 공공시설 관리. 자, 맨 끝에 볼까요? 누가 관리해? 시장 등이. 아까 어디서 관리 나오면 누가 관리했어? 시행자가 관리했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 가면은 요 근래 시험에 몇 년간 좀 안 나왔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나왔어요. 이게 관리 단어가. 관리 나오면 무조건 누구 아니면 누구? 두 가지로 보셔야 돼. 시기로 먼저. 환지 처분 전이다. 그러면 누구? 시행자 관리야. 그러니까 환지 처분 전이란 시행하고 있는 중이야. 공사하는 중에 있으니까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권한이 있어. 환지 처분 후에 문제 나오면 누구다? 시장 등이 관리한다. 일단 뭐로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 시기로 나올지, 자 다음 저 종류로 나올지. 그러니까 환지 처분 전에 관리 문제 나오면 누구? 시행자. 후에 나오면 시장 등이 관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주로 무슨 관리? 토지라고 나와. 환지 부지정 토지. 사용 수익이 정지된 토지. 전부 뭐로? 토지라는 말로 나와. 근데 여기는 뭘로 나와? 공공시설 관리로 돼 있잖아. 땅이 아닌 이제 뭐야? 시설 관리야. 그럴 때는 누구? 시장 등이야. 도로 관리해. 도로 누가 관리해? 시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냐 공공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또 시기로도 나와.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 하여튼 관리는 두 가지야. 시행자 아니면 누구? 시장 등.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뭔 토지에 대한 걸로 나오면 시행자, 공공시설로 나오면 시장 등, 시기로 나오면 환지 처분 전이냐 후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답만 그건 찾아내시면 되는 그 부분이야. 그 다음 맨 밑에 행정심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정심판. 원칙,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해서 불복이 있으면 무슨 법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제기하라. 이건 똑같죠? 그럼 이번에 행정청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한다? 지정권자. 기억나요? 원래 행정청은 처분청 직근 상급기관인데 행정청이 아닌 사람은 상급기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누구한테? 지정권자. 우리 국토계획법 뭐라고 나왔어? 시행자를 지정한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지정권자. 여기 지정권자가 뭐한 사람이야? 시행자 지정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원래는 누구 전부 다 시행자 지정한 자야. 근데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해서 지정권자. 지난번에 밑줄 긋고 써놓으셨지? 안 써놨어? 국토계획법에다 시행자 지정한 자 밑줄 긋고 거기다 지정권자 하고 앞에다 도시업 이렇게 썼어 안 썼어? 어? 썼죠? 썼어 안 썼어? 기억나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거 내가 확인하고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페이지 58. 58에 5번 행정심판. 써놨어 안 써놨어? 써놨어? 내가 안 써놓은 줄 알았네. 있지? 똑같지? 딱 두 개 법밖에 없어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외우시는 게 좋아. 딱 우리 법에 두 번밖에 안 나온다. 그런 거는 빨리 외우는 거야. 자,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는 행정심판 어디다 하냐 이렇게 무조건 나오면 국토계획법은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도시개발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이름이 누구로 돼 있어?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어차피 시험 문제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이러면 시험에서는. 다른 법에서는 행정심판 어디 다냐 묻지를 않아. 두 개법만 나오니까. 이제 적어 놓으셨으니까 외우셔야지.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은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정비법은 우선 페이지를, 맨 앞에 정비법 이름부터 펴보세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해서 미리 여러분 좀 해올 게 있어. 해오셔야 다음 주에는 넘어가. 원래 도시정비법도 6문항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3문제만 맞으면 된다고 그랬지? 3문제 맞는 건 쉬워. 정해져 있어. 나오는 부분이 한 6군데가 있어. 그 6군데만 하면 3문제는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는 공부는 해가지만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갈 때는 그 6군데 중에 딱 6군데만 정리해서 외워갖고 하시면 돼. 그러면 3문제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기본으로 나왔어. 오히려 이게 범위가 높지만 공부하기는 쉬워.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를 알려니까 어려운 거지. 맞을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으니까 공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6문제 6군데만 할 수는 없잖아. 지금 연결은 시켜서 해다 보면 이해가 되면 돼.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딱 6군데만 알고 시험장 가면 맞을 수는 있어. 시험은. 근데 일단은 6군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전체는 하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해올 게 있는데, 오늘 먼저 뜻부터 배워요. 자,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4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약칭 뭐라고 그래? 도시정비법이에요. 그럼 도시정비법이란 어디에 적용하는 법이냐, 이걸 알아야 돼. 어디에 적용한다? 자, 도시정비법이라고 나오면 정비구역이야. 무슨 도시지역이야? 정비구역이지.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이잖아. 여기는 무슨 구역? 정비구역이야. 그리고 가로구역이야. 그래, 맞지, 맞기는. 그럼 요게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도시지역이야. 순서는 논부터 나와야 돼. 여기에서 도시정비법 무슨 구역? 정비구역, 가로구역. 자, 늘 구역이나 지구는 무슨 뜻? 일부 지역이잖아. 일부 지역. 그래서 요게 반드시 여기는 어디 지역에서만?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이 돼. 지난번에 배웠던 도시개발구역은 어디? 도시지역도 지정하고 비도시도 지정돼. 여기는 반드시 어디에서?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돼.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 여기 이제 지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무슨 사업을 하게 되죠?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분명히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이 우리 방금 끝난 무슨 방식? 환지 방식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환지 방식을 좀 정확하게 알면 이게 훨씬 쉬워져. 방식도 똑같고 절차도 같아지니까. 대신에 사업의 이름이 몇 가지가 돼요? 6가지나 돼.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6가지 이름을 꼭 좀 외우셔야 돼.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외워야 돼. 이거 뭐냐, 문제 해결 방식이 안 나오니까. 일단 6가지 외운다. 내가 좀 이따 페이지 알려드릴게. 넘기지 마. 가만히 있어. 좀 이따 내가 페이지 몇 페이지 알려주면 그것만 딱 체크해서 좀 외우시라는 이야기야. 뭐 지금 여러분 넘긴다고 찾아지나? 지금은 안 찾아지.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기본서로는 한 번 했지만 요약집으로는 이번엔 처음이야. 그러니까 요약집도 이제 여러분 눈에 익히려면 몇 군데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해올 게 페이지를 어디를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알을 게 91페이지에 지금도 동그라미 할 거 4번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나와. 그놈을 꼭 좀 구분하고 오셔야 돼. 그 다음에 6번에 정관 등 나와 있죠. 정관 등 그놈 내용하고, 자, 그 다음 장에 가서 자, 쭉 넘겨서 페이지 99쪽 그리고 99쪽하고 100쪽에 도표가 나와 있죠. 그놈을 좀 정리를 99, 100쪽을 꼭 좀 해 오셔야 될 거야. 하여튼 알든 모르든 읽어 놓으시라는 얘기야. 사업의 종류 6개 이름 붙어 있죠. 6개 붙어 있고 거기에 의의까지는 공부를 꼭 해 오셔야 돼. 의의까지는. 그 다음에 그 시행 방법, 시행자는 다음 시간에 배우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 6개 있다, 의의 있다. 이 정도는 다음 주까지 꼭 좀 외우셔야 돼. 아시겠지? 그걸 해오면 이 도표 하나가 2문제를 맞을 수 있는 시험 문제야. 99, 100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요놈은 외우시는 방법을 해야 돼. 근데 그냥은 안 외워져. 다음 주에 이제 설명 듣고 외우시는 거야. 하여튼 읽어만 오시면 이런 거구나 하고.
자, 페이지를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넘기시냐면 그 절차가 나와요. 교재 122쪽에 넘겨보세요. 절차 나와 있죠. 그럼 절차를 보면 자, 번호가 5번 붙은 거 봐보세요. 5번이 뭐예요? 사업 시행계획. 요 시행계획이 뭐야? 실시계획이잖아. 그동안에 우리가 실시계획을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그래서 시행계획이라고 해요. 사업자 빼고 읽으면 돼. 그냥 시행계획 그래도 돼. 그래서 그 밑으로는 거의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이제 그 위에를 봐보세요. 그 위에가 4번이 정비구역 지정고시죠. 그럼 지난 시간 걸로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야. 그리고 그 위에가 정비계획이잖아. 우리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이야. 개발사업하니까 개발계획. 여기는 뭐야? 정비하니까 정비계획이야. 그거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그쪽하고 두 개는 같대. 근데 여기는 1번, 2번에가 기본방침, 기본계획 수립되는 두 가지가 더 있어,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법보다는 요 두 개 절차가 더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다시 한번. 도시개발법은 개발하려고 맨 처음에 무슨 계획? 개발계획 만들어. 그리고 무슨 구역 지정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어. 여기는 정비사업이니까 무슨 계획이야? 정비계획이야. 그러고 나서 무슨 계획?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지? 그 앞에 있는 기본방침, 기본계획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시란 이야기야. 그리고 행정청을 꼭 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행정청 꼭 기억하고 오셔야 돼. 우리 행정청 하면 맨 처음에 누구예요? 상급기관. 국장. 자, 국장 밑에가 누구죠? 자, 시도지사예요. 그 밑에가 시장 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거하고 이쪽은 약간 달라져요. 내용 자체가. 자, 국장 밑에 시도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건 똑같아. 그리고 자치시장도 같고 자치도지사도 같아. 그리고 자, 누가 나와? 마지막 도지사 이렇게 나오죠. 요 사람이 바로 시도지사죠. 그러면 이제 도지사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시장 등 중에서 누구죠? 시장하고 군수를 말하죠. 왜 특별광역시장 밑에 누가 있어요? 구청장이 있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구청장에다 군수 포함 이렇게 놨어. 아, 여기다 광역시. 다시 할게요. 헷갈릴라. 자, 특별시에는 뭐만 있나요? 구청장만 있어. 근데 광역시에는 구청장 플러스 누구도 있다? 군수 있다. 이렇게 나와. 울산광역시에도 군수 있죠? 어떤 군수? 울주군.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구청장 등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가서 앞으로 구청장 등 나오면 아, 울산광역시에는 구청장도 있는데 누구? 군수 있다는 말을 군수 안 쓰기 위해서 구청장 등 이렇게 쓰고 있어. 여기서. 특이한 경우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광역시도 그냥 구청장으로 끝냈는데 여기만큼은 군수로. 왜 그러냐면 법률이 어떻게 돼? 세부적 법률 작아진 법률이야. 도시개발구역만 해도 굉장히 컸는데 정비구역, 가로구역은 뭐야? 동네 쬐끄만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어디에도 군수도 이제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광역시에서 구청장 플러스 군수인데 줄여서 뭐라 그래? 구청장 등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요 사람 밑에는 있어 없어? 없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요게 이제 구청장 등이고 요게 시장 군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까지 요 사람까지 이렇게 세 개를 포함해서 시장 군수라고 쓰고 있어. 이쪽 법률이. 이게 문제야. 시장 군수 요놈만이 아니라 시장 군수면 누구까지도 구청장도 포함.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누구까지도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도 포함해서 누구라고 한다? 시장 군수라고 그래. 제주도나 세종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 사람도 맨 아래쪽에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누구로 본다? 시장군.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지금까지 배운 거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동안에 특광에는 구청장만 있던 것이 누구 들어간다? 군수 들어갔다 해서 구청장 등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시장 군수라는 거 알아.
보통 우리가 시장 등은 시장 군수 누구였어? 구청장인데 지금은 구청장이라 이름 안 쓰고 시장 군수로 쓰되 거기다 누구까지?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포함해서 시장 군수야. 그게 여러분 책에 아까 어디에 한번 나오냐면 자 페이지를 91쪽 봐보세요. 91쪽 아까 6번의 정관등을 봐보세요. 정관등. 그 정관등의 정관이니까 누가 만드는 거야? 조합이고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뭐 만든다고? 규약 만든다고 써졌지. 그때 3번에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 뭘까지 포함해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까지를 포함해서 이 법은 시장군수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아까 그 절차에 가면 이 절차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하고 오시는 게 좋아. 자, 아까 외우는 방법은 그동안의 개발 계획을 여기는 무슨 계획? 정비 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걸 정비구역으로. 그건 이름만 바꾸면 돼. 근데 그 앞에가 두 개가 더 있다. 뭐? 기본방침, 기본계획이 있다. 그걸 하면 순서 이어질 거야.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사업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만들고 인가고시 됐어. 그리고 이제 거기다 동그라미. 아까 무슨 통지? 분양 문제가 여기 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관리처분계획은 오늘 배웠던 환지계획이야. 환지계획.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을 우리 앞에서 배운 무슨 계획? 환지계획.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고시 보면 분양처분 써져 있죠. 번호 13번. 소유권 이전고시 분양처분 돼 있죠. 요게 오늘 배운 환지처분이야. 환지처분. 그러니까 그 과정을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땅을 주는 거니까 환지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뭐죠? 아파트 줄 때 뭐라고 그래? 분양한다고 그래. 이름이 그래서 분양으로 바뀌는 거야. 용어 자체가. 아셨지? 특별한 순서는 좀 그렇게 해서 순서만이라도 좀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일단 전체는 하더라도 내가 설명할 때마다 꼭 필요하다. 아니면 그냥 알고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해오라는 부분만큼은 좀 해오시면 될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요것도 한 주로 끝나야 돼. 한 주로 끝나야 다 내용은 안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 순서만 좀 알고 오시면 다음 주 진도는 거기 들어갈 테니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끝내고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기출문제 마지막 특강 남은 거니까 식사들 하시고 준비하세요. 자,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